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88층 고층 빌딩의 최상층. 정우현의 집무실은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우현은 늘 차갑고 고독했다. 50대 중반의 우현은 30년 가까이 기업을 이끌어온 CEO였다. 그에게 비즈니스는 감정을 배제한 숫자의 게임이었다. 사람 역시 그렇게 판단했다. 학력, 경력, 집안 배경. 그것들이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명확한 지표였다. 저녁 9시, 우연은 한남동의 넓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가정부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혼자 앉아 와인 한 잔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넓은 거실은 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2층 서재의 책장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대의 그와 한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서랍 안으로 밀어넣었다. 25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다. 그 배신 이후 우연은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다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아버지,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다운이 들어왔고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우현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첫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면 소재의 베이지색 원피스에 낡은 가죽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다. 다운이 소개했다. 민서진, 32살, 사회복지사. 우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식사 중 우현은 서진을 관찰했다. 그녀의 옷차림에서 손톱까지, 말투에서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것이 판단의 재료였다. 서진은 그의 시선을 알아챘지만 불편해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우현은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다. 출신 학교, 부모님 직업, 현재 거주지, 월 수입. 서진은 솔직하게 답했다. 지방 국립대 졸업. 부모님은 은퇴한 공무원. 월세 원룸 거주. 월 수입 250만 원 정도. 우현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가 기대한 답은 하나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현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운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버지로서 당연히 걱정되실 거라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알아가고 싶다고. 3일 후 다운이 다시 집을 찾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서진이 일하는 카페에 직원으로 들어가 보는 것. 일주일만. 그곳에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것. 우현은 황당했다. 자신이 카페 직원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제안이 흥미로웠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운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가짜 이력서, 가명, 카페 주인과의 사전 조율. 서진에게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다는 것만 알렸다. 우현은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었다. 청바지와 면 티셔츠, 그리고 운동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온기 카페는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손으로 쓴 듯한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온기 카페 마이너스 따뜻한 커피와 마음을 나눕니다. 내부는 아늑했다. 15개 정도의 테이블과 창가 쪽 책장.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오늘 커피 맛있었어요. 힘든 하루였는데 위로받고 가요. 서진은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을 보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자연스러웠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서진은 우연을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이수민, 40대 초반의 싱글맘. 박태호, 50대 중반의 전직 사업가. 강혜원, 20대 초반의 대학생. 모두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연의 첫 업무는 간단했다. 주문받기, 테이블 정리, 설거지. CEO로 살아온 그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다. 서진은 우연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도왔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첫날 점심시간, 카페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우현은 처음으로 땀을 흘렸다. 육체 노동의 땀이었다. 힘들었지만 묘하게 상쾌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휴식시간, 직원들은 한쪽 테이블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서진은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줬다. 우현은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다. 정성의 맛. 수미는 딸 이야기를, 태호는 읽고 있는 책 이야기를, 혜원은 진로 고민을 했다. 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다. 그것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진짜 관심이었다. 다음 날부터 우현은 본격적으로 서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들이 무슨 커피를 좋아하는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다. 한 노인이 들어오자 서진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노인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서진은 그가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테이블로 가서 짧게 대화를 나눴다. 우현은 처음에 이것이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아니었다. 서진은 돈을 쓰지 않는 손님에게도 똑같이 친절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아기와 함께 왔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다. 서진은 조용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괜찮다고. 2층에 조용한 공간이 있으니 거기서 쉬다 가라고.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 우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매뉴얼이 아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 의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4일째 되는 날, 점심시간에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다. 딸아이가 다쳤다는 것이었다.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진에게 말했다. 죄송하다고. 오늘 일찍 가야 할 것 같다고. 서진은 수민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지금 당장 가라고. 수민은 또 사과했다. 점심시간인데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고.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가 우선이라고. 택시비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오후 내내 카페는 정신없었다. 3명이 4명 몫을 해야 했다.
우현은 처음으로 진짜 힘들다고 느꼈다. 하지만 서진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 움직였다. 저녁 7시 수민이 카페로 돌아왔다. 그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서진은 달려가서 수민을 안았다. 딸은 괜찮냐고. 서진은 수민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딸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현은 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매출이 줄었을 텐데 괜찮냐고. 서진은 말했다. 돈은 또 벌면 된다고. 하지만 수민에게는 딸이 전부라고. 우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비즈니스는 항상 효율과 이익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었다. 사람, 마음, 배려. 5일째, 저녁 8시쯤 한 손님이 황급히 카페로 돌아왔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태호가 카운터 밑에서 지갑을 꺼냈다. 테이블에 놓고 가신 것 같아서 챙겨뒀다고. 손님은 안도하며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했다. 손님이 떠난 후 서진은 태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태호 씨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기억이 있죠? 태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날 밤 마감 후 태호는 우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5년 전 그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부도, 빚,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태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연락을 끊었다. 가족들도 등을 돌렸다. 태호는 며칠 동안 한강변을 걸었다. 죽을까도 생각했다. 그때 한 노숙자가 편의점 컵라면을 나눠줬다. 나도 예전엔 사장이었다고. 망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살아있으면 또 기회가 온다고. 태호는 그 컵라면을 먹으며 울었다. 그날 죽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틀 뒤, 그는 이 카페의 구인 광고를 봤다. 나이, 경력 불문. 새 출발을 원하는 분 환영. 서진은 태호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일을 성실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태호는 말했다. 서진 씨가 자신에게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라고. 존엄을 돌려줬다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 대해줬다고. 6일째 오전, 대학생 알바 혜원이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 손님의 셔츠에 커피가 튀었다. 손님은 화를 냈다. 혜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진이 재빨리 달려왔다. 그녀는 먼저 손님에게 깊이 사과했다. 그리고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새 셔츠를 급하게 배달받았다. 손님은 만족하며 카페를 나갔다. 혜원은 카운터 뒤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서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고.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서진은 혜원을 조용한 공간으로 데려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자신도 20대 때 똑같이 방황했다고.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지만 서진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고. 10년이 지난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고. 서진은 혜원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 없다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아야 한다고. 20대는 방황해도 괜찮다고. 7일째, 마지막 날 오후. 우연히 처음으로 큰 실수를 했다. 주문을 잘못 받아 손님이 불평했다. 우현은 당황했다. CEO로 살면서
실수를 인정한 적이 거의 없었다. 서진이 자연스럽게 개입했다. 자신이 주문을 잘못 전달했다고 사과하고 즉시 새로 만들어드렸다. 손님이 떠난 후 서진은 우연에게 말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완벽할 필요 없다고. 우연은 물었다. 왜 자신을 감싸줬냐고. 서진은 웃으며 답했다. 같은 팀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우현은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30년간 쌓아온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우현과 서진만 남았다.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밤 10시 조용한 골목길이 보였다. 우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느냐고. 힘들고 돈도 안 되는데.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했다. 행복하니까라고. 서진은 말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우현은 물었다. 그런 행복이 밥을 먹여주냐고. 서진은 고개를 돌려 우현을 바라봤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우 씨는 행복하냐고. 우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었다. 하지만 행복했는가? 아니었다. 그는 외로웠고 공허했고 불안했다. 서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돈과 행복은 다르다고. 돈은 안정을 주지만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고. 사람과의 연결에서 온다고. 서로 돕고 함께 웃고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우현은 물었다. 서진은 정말 다운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냐고. 서진은 우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물론이라고. 서진은 솔직했다. 처음엔 부담됐다고. 다운의 아버지가 거대한 기업의 CEO라는 것. 하지만 다운을 알아가면서 깨달았다고.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라고.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우현은 서진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그는 확신했다. 서진은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우현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신이 잘못 봤다고. 서진을 처음 만났을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배웠다고.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우현은 계속 말했다. 서진은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부자라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서라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우현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는 다시 사람을 믿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저녁, 우현은 다운과 서진을 온기 카페로 초대했다. 서진이 직접 준비한 소박한 한식이 차려졌다. 우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배웠다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서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우현은 서진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처음 만났을 때 무례했다고.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우현은 다운을 바라봤다. 네가 옳았다고. 서진은 진짜였다고. 다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현은 서진에게 말했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을 축복한다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25년 전 사랑의 배신, 그 이후로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것. 서진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3개월이 지났다. 우현은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직원 복지 개선,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임원들은 반대했지만 우현은 단호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고. 6개월 후 결과가 나타났다. 이직률이 줄었고 업무 만족도가 올랐고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우현은 또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1년 후 다운과 서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온기 카페에서였다. 50명의 하객만 초대했다. 우현은 주례 대신 아버지로서 짧은 말을 했다. 자신은 오랫동안 잘못 살았다고. 하지만 서진을 만나고 배웠다고.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5년이 더 지났다. 우현은 75세가 되어 CEO 자리에서 은퇴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온기 카페에서 보냈다. 주 3회, 오후 시간에 카페에 나와 손님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그를 재벌 회장이 아니라 동네 카페의 친절한 할아버지로 기억했다. 온기 기금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50개가 넘는 커뮤니티 공간이 지원을 받았다. 수민의 딸은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태호는 작은 사업체를 성공시켰고, 혜원은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10년이 더 흘렀다. 우현은 85세가 되었다. 다운과 서진의 아들 민주는 12살이 되었다. 민주는 방과 후 자주 카페에 들러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우현은 손자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전했다. 어느 가을 오후, 우현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석양빛이 카페 안을 따뜻하게 비쳤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밖을 바라봤다. 서진이 다가와 우현 옆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우현은 미소 지었다. 고마운 마음이라고. 서진과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사람으로 살았을 거라고. 서진은 우현의 손을 잡았다. 자신도 고맙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는 여전히 따뜻했다. 우현은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이 찾던 것이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것.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다. 평범한 오후, 따뜻한 카페, 진심 어린 사람들. 연결, 배려, 사랑. 그는 자신의 인생이 늦게라도 의미를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85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서진을 만난 후에 시작되었다. 마지막 20년이 처음 6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다. 우현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고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녁 준비해야 해요. 오늘은 가족 모두 모이기로 했잖아요. 우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려다 잠시 멈췄다. 그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곳에서 그는 배웠다. 진짜 가치를, 진짜 행복을, 진짜 삶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시간이었다. 우현은 서진과 함께 카페 문을 나섰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평화로웠다. 카페 간판에 불빛이 켜졌다. 온기 카페 마이너스 따뜻한 커피와 마음을 나눕니다.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났다. 마치 작은 등대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온기는 계속 퍼져나갔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되었다. 민서진.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회복지사. 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그 누구보다 컸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심이었으니까.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돈과 지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진심이 세상을 바꾼다. 언제든 변화할 수 있고 늦은 때란 없다. 중요한 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